안녕하세요. 거꾸로 읽는 통증 이야기. 오늘은 6번째 시간. 체외 충격파는 왜 아픈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증 클리닉과 영양소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박정근 원장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꾸로 읽는 통증 이야기라는 제목이 왜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통증의 원인이나 치료 방법, 여러가지 경과 이런 내용들은 잘 정리돼서 설명해 주신 유튜브나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정리됐다는 말은 설명을 잘 해줄 수는 있지만 통증 치료의 속살 깊이 들어가면 실제 겪어야 되는 여러가지 어려움들, 의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상에서 실제로 느낀 점, 책에는 안 나오는 여러가지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목을 거꾸로 읽는 통증 이야기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생님에 따라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책에 나오는 얘기랑 좀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저희 환자들에게 잔소리처럼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게 이제 체외 충격파 치료기입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충격을 줘서 통증을 치료하는 기기고요. 제 환자들에게 이 체외 충격파를 권유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씀들이 전에 충격파를 받아봤는데 통증이 너무 심했다, 너무 아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될까 제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이제 체외 충격파를 실제로 경험하면서 이제 이럴 경우에 환자들이 많이 불편감을 느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외 충격파는 전혀 아프지 않게 치료받을 수도 있고 많은 효과를 볼 수도 있는 좋은 치료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시술자와 이제 시술받는 환자 간의 상호작용, 상호 의견 교환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술자는 환자가 어떤 부분에 통증이 있고 어느 정도 아픈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환자는 또 시술자에게 그냥 맡겨두게 되면 자기가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시술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아픈지 또 어느 정도의 통증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서로 의견 교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술자와 환자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픈 위치나 통증 정도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왜 그런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체외 충격파 치료기는요, 이렇게 기계를 아픈 부위를 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통증 유발점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환자하고 시술자의 정확한 의견 교환만이 통증 부위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 교환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충격파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충격파 정도를 조절하는 이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또 충격파가 어느 정도 충격을 줄지를 시술자의 이 기계를 잡고 한 부위를 대는 이 힘의 정도에 따라서 환부의 충격파가 강해지는 정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술자의 능숙도나 환자가 말하는 정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충격파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해서 정확한 충격파와 충격 정도와 위치를 정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하고요. 시술자의 능숙도도 많이 좀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충격이 들어가야 환자가 효과가 좋을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사지를
이제 받아보면 마사지를 세게 받는 경우가 있고요. 마사지를 조물조물 약하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마사지를 너무 세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시원한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날에도 통증이 남아있어서 고생을 하시죠.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조물조물하게 약하게 이제 마사지를 받게 되면 뭐 시원한지도 모르겠고 마사지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환자 마사지를 받았을 때 조금 아프긴 한데 약간 기분 좋은 정도, 좀 표현이 이상한데 약간 좀 시원하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의 이제 강도로 마사지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넘어서면은 통증이 되고요. 그 아래로 마사지를 받게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충격파도 똑같습니다. 충격파가 앞통 부위에 충격을 전해주는데 그 충격 정도가 너무 약하거나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아무 느낌도 없다. 그러면은 충격파의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통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 부분에 충격파가 전해지면 통증이 생깁니다. 아프다 이런 느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충격파 정도가 너무 심해서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쓸데없는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증량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보시고 아무 느낌도 없으면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아픈 부위가 아닌 것 같아요. 혹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해야 되고, 너무 충격파가 전해져서 너무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제 시술자가 충격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피부가 얇은 부분에 얇은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얇은 부분 안쪽에는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 부분에 충격파가 직접적으로 닿게 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뼈 자체에 충격파를 주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앞통점에 정확하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피부가 얇고 이제 연부 조직이 얇은 부분에서는 충격력을 가장 약하게 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충격파 강도를 가장 약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픈 부위에 이 기계를 댔을 때 살짝 힘을 꽉 줘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짝 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해서 충격파를 가장 약하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에 직접 충격파가 닿지 않도록 하면서 앞통점에 충격파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해서 충격파 시술을 해야 됩니다. 초심자들은 이런 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충격파 시술을 받으실 때는 아픈 위치를 정확하게 계속 시술자에게 말씀하셔야 되고, 아픈 정도는 전혀 통증이 없으면 충격파 양을 늘려야 되고, 그리고 너무 심하게 아프면은 반드시 충격파를 줄여서 적당하게 아픈 정도로 시술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